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창작집단 새알은 지난 5개월간 무엇을 이뤄냈을까요? 우린 잘하고 있는 걸까요? 긴 장마만큼이나 축 처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오늘은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며 우리가 잘한 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더 힘차게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알심 5화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새알의 진행자이자 비야광 맡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알에서 차분함을 맡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구쟁이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홍석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센터 광진이라는 곳인데 이게 서울 곳곳에 이런 청년센터가 있더라고요. 청년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시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지난번 녹음 때처럼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에서 한번 5화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소개할 때 들어보니까 수민 씨 목소리가 좀 아파 보이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코가 조금 막혔어요. 아마도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한 곳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하다 보니 기온 변화를 제 몸이 못 견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냉방병이군요. 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혹시나 서로에게 옮을까봐 마스크를 쓰고 녹음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목이 좀 칼칼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한번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7월입니다. 2024년이 반이 넘게 흘러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알심 5화에서 이번엔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수민 씨가 이야기를 꺼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 조금 불안한 것 같아 라고요. 네, 제가 그랬죠. 뭔가 그 불안이 너무 삶을 유지 못하게 할 정도의 불안이라기보다 네. 삶을 좀 과하게 살게 하는 불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새벽에 이제 여러분께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좀 보내거나 네, 한꺼번에 네,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들 빠르게 정리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막 몇 가지를 찾아보고 정리를 좀 하고 일을 보내고, 하는군요. 네,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수민 씨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은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 이제 올해 어떤 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돈을 벌 일을 하게 되는데 돈을 벌면서 이런저런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창작물도 만들고 이런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이제 눈에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졸업을 하고 내 시간을 내가 써야 하고 생활비도 내가 벌어야 하고 그 와중에 창작물을 만들자고 함께 모였는데 거기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 같은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수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사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이 찾아오고 힘이 많이 들었었죠. 지금은 아니신가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냐 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 시간을 잘 감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게 20살. 네, 20살이 된 이후에 어쨌든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전공을 위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살 때
시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1초를 어떻게 사는지 1분이 어떻게 흘러갔고 내 10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은 거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다 보면 한 달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 1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포함해서 학교에서 6년이 흘렀고 졸업을 했고 벌써 7월이 된 거죠. 2024년에는. 그래서 사실은 저 집에 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안 넘겨요. 어떤 달력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최모 씨에게 선물 받은 그, 장기하와 얼굴들. 당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어떤 종류의 달력인지가 궁금했는데. 장기하와 얼굴들 콘서트에서 굿즈로 판매했던 달력인데 2024년이 월별로 들어가 있는 달력이고 중간중간에 초성으로 뭐가 써 있어요. 뭐냐면 장기하와 관련된 행사. 예를 들어서 장기하와 얼굴들 데뷔 날짜에 지읒, 기역, 히읗, 이응 이런 식으로 초성으로 써 있어서 그걸 퀴즈처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는 굿즈인데 그걸 제가 책상에다 이렇게 두고 사용하는데 뭐 손님이 집에 올 때 야 너는 왜 달력을 안 넘겨? 하고 보면 뭐 2월에 가 있고 지금 6월인데 제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사실 제대로 감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구보다 아이폰에 캘린더 그렇죠. 어플 여러 가지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일정을 잊지 않고 책임지고 해내기 위한 툴에 가까운 것 같고 지금이 2024년의 7월이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내가 할 일에 대한 생각에 훨씬 되게 재밌다.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조금 그 일들이 단순해지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근데 수민 씨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감각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뭐라고 하죠? 아날로그에 완전 익숙한 사람이고 그렇죠. 어플, 캘린더 어플 이런 걸 진짜 사용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하루의 끄트머리쯤에는 항상 그 캘린더 일기장 이런 노트가 한 대여섯 권 사실 그 넘게 있어요. 그 목표에 따른 그걸 옆에 쌓아놓고 월별 정리할 거 펴놓고 정리하고 매일매일 투두 리스트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죠? 1년치를 막 그런 것도 있고 일기장도 있고 아무튼 그 노트들을 다 정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노트 중에서도 뭐 몇 월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들은 잘 안 쓰고 매일매일 그 빈 캘린더에 7월 1, 2, 3, 4, 1일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는지를 다 적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감각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의 직접 만들어서 쓰는 수준인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면 그걸 쭉 다 적어야 쓸 수 있는 노트라는 거군요. 엄청 그러면 그런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훨씬 많겠네요. 그쵸. 그걸 손으로 쓰다 보면. 그리고 감각적으로 뭐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일정이 비어 있을 때, 쓸 게 없을 때 캘린더에. 일정이 비어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캘린더에 쓸 게 없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매일 조금씩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운동도 매일 하게 되고 어떤 일상이 조금 규칙적으로 되면서 매일 나가야만 하는 진짜 규칙적인 게 주는 안정감이 상당한 것 같긴 해요. 서경 씨는 네. 시간을 어떻게 감각하시나요? 저는요 선아 씨랑 비슷하게 저도 20살 되고 나서는 그런 뭔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나이도 약간 좀 되게 새삼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새삼스럽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손님이 있으면 좀 시간이 빨리 가고 없으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는 퇴근하고 나면은 그 전에 시간이 되게 금방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제 그냥 실제로는 몇 시간 일을 했어도 그냥 지나간 시간이니까 금방 빠르게 느껴지는데 그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느낌을 기억해서 조금 다음날 일할 때 아, 이 시간도 그냥 빨리 지나가겠거니 하는 그런 아,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흘려보낸 감각을 기억해서 네. 아 재밌다. 내가 그렇게 감각되지 않는 순간에도 네. 이 시간을 빨리 보내고 싶다면 그 감각을 끌어와서 어차피 끝나고 나서는 빨리 느껴질 테니까 똑같이. 어차피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네. 이게 굉장히 재밌네요. 엄청난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또 재밌는 시간은 또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루한 시간은 느리게 가고. 그렇죠. 근데 결국 똑같은 한 시간일 텐데 음. 그런 재밌는 시간이 갈 때의 감각을 또 노력해서 또 지루한 시간이 갈 때 어차피 똑같은 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서 재밌는데요. 좀 그런 힘든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윤영 씨는요?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영역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대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1년이 굉장히 길고 그렇죠. 한 달도 길고 아직도 여름이면 가을이 언제 오나,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언제 오나, 가을이 올해는 너무 기네, 뭐 약간 이런 감각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참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먼 옛날 같은데, 약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청 짧고, 그렇죠. 그냥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 전 일이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빠르게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삶은 치열해지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며칠인지 지금이 몇 월인지를 감각하는 순간의 빈도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서 많이 놀아. 그러면 지금 몇 시지? 밥 먹으러 갈 시간이다. 밥을 먹어. 그럼 뭐 TV를 볼 시간이다. 공부를 할 시간이다. 그런 어떤 시간을 감각하는 빈도가 엄청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1교시, 하면 2교시. 1교시, 그러게, 2교시 뭐 그러게. 있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오고 뭐 하다 보면 이거 일주일 버티면 봄방학이 오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거에 대한 감각 없이 지금 내 현 안에 집중하다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하는 발견의 순간으로 시간을 감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2024년이 벌써 7월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름방학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도 여름방학 하면 안 돼요? 아주 더울 때 한 일주일 쉬어봅시다.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닐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시간을 감각하는 건 사실은 뭐 해가 떠 있네 아니면 시계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2배속을 눌러놓은 거 아닐까요? 버튼으로 네. 트루먼 쇼 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봐야지 하면서 여기서부터 봐야지. 재생 버튼 누르면 아,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연출님의 상상력이었어. 역시 이거 진짜 어떡해 근데 외계인 같은. 그럴 수 있죠. 다들 또 우리 너무 작은 존재니까 줌아웃 해보면 근데 그래서 그 빨라진다는 시간 감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보내는 시간을 매 순간순간
잘 보내자. 음. 다시 생각해봤을 때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게 보내자라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과일 가게에서 일하니까 또 그런 건 좋아요. 아 이때는 뭐가 나오고 이때는 뭐가 나오고 하는 그 제철 과일로 시간을 감각하는 건 또 재밌는 것 같다는 말씀을 그게 본인의 그 딱상 달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과일 달력을 한번. 진짜 근데 그런 게 신비복숭아라는 품종이 되게 짧게 나온대요. 근데 그 일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 오래 못 진짜 먹었어요. 일을 하니까 응.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다 그 안 들어오는 거야. 시장에서. 그럼 그 시간이 흘렀다는 게 아 진짜 짧게 나오는 품종이구나. 그리고 이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거를 진짜 과일로 감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뭘 옮길 때가 제일 힘드세요? 뭘 이렇게 소분하거나 할 때? 뭘 옮길 때가 제일 힘드냐? 수박 무거운 거 아니야, 옮길 수박. 때가 제일 힘들어요. 수박? 무거운 거. 무거운 근데 거. 수박은 생각보다 괜찮아. 그럼 뭐가 무겁죠? 오히려 수박은 한 박스에 한 통 들어있는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한 박스에 한 통이 갑자기 말을 놓으시네. 한 통. 이렇게 정사각형 박스에 예, 예. 수박 한 개가 들어가는. 요즘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상상이 백화점 안 막 되세요?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이만한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근데 그 너무 박스째로 귀엽다. 가져가세요? 손님들이? 아니죠. 꺼내서 드리죠. 꺼내서 드려요? 네. 그럼 너무 비효율적인. 근데 만약 수박 행사를 이건 뭐 네. 다른 이야기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제철 과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그리고 자두는 약간 이제 끝물인 것 같고.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좋으세요? 말랑한 저는 복숭아 무조건 딱딱한 복숭아가 좋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전 물렁한 거. 자, 제가 딴 길로 새는 물꼬를 터버렸네요. 우리의 시간이 많이 다르고 그거를 시간이라는 관념을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감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창작집단 새알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와.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5개월은 흘렀고 그동안 우리는 뭔가 했죠.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5개월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창작집단 새알의 대표 김수민의 불안 덜어내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서경 씨, 우리는 뭘 했나요? 반려구도 했고. 반야구를 했습니다. 4화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뤘던 네. 반야구의 날 행사를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윤영 씨, 또 새알심 녹음도 하죠. 지금 우리가 또 하고 있죠. 그렇죠. 벌써 5화를 녹음하고 있고 업로드를 계속 했고. 수민 씨, 네. 뭘 했죠? 열심히 작품 개발도 하고요. 네. 지원 사업도 쓰면서 지냈죠. 그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부지런하게 뭔가 계속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거를 곳곳에 숨어있는 창작진들을 불러 모아서 반야구를 해보자. 그리고 공연을 해야 하니까 올해 1개 이상의 공연을 올리는 걸 무조건 목표로 두고 지원 사업을 써보자 하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어쨌든 뭐 일주일에 2번씩 화상으로 보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보든 만났고 그래서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냥 막연하게 우리 뭐 했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 더 열심히 해보자. 뭐 더 부지런히 움직여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좀 지난 시간들을 같이 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 되게 많이 했다. 열심히 지냈구나. 그렇죠. 뭐 되게 많이 했구나. 이렇게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하던 것처럼 차근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그 중에 최윤영 씨는 논문도 한 편 쓰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5개월이 사실 진짜 알집으로 해가지고 압축 풀어야 될 정도로 아주 농축되어 있는 진짜 5개월입니다. 네. 정말
논문을 한 편 쓰셨군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네. 새알심 팟캐스트와 반려구의 날과 지원 사업 작품 그다음에 개발. 작품 개발 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진행한 것 같은데 5개월 동안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각자가 어떤 생각을 했고 혹은 어떻게 변했고 혹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고 질문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요지는 응.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5개월을 살면서 그 5개월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경 씨. 네. 서경 씨 삶에서 네. 지난 5개월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가장 어, 큰 변화가 있다면?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제 생각과 제가 만든 작품들을 남과 공유하는 게 엄청 쉬워졌어요. 이야, 5개월에 진짜 큰 변화. 새알심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녹음도 했고 편집도 했으니까 인터넷에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억지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올려보고 한 게 4-5번이 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의견을 내고 그리고 공연에 내 작품을 올리고 하는 게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내면서 한 게. 너무너무 큰 변화네요. 5개월이 여기도 또 엄청나게 농축된 5개월을 잘 보내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민 씨는요? 5개월. 저 원래 쉽게 당황하지 않거든요. 쉽게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조급해하지 않는데 전 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원래 근데 이런 조급함을 조금 내면서 사람이 딱 그 뭐 힘들지 않을 정도의 조급함을 내면서 좀 정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정리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너무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일주일 동안 2번씩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는 저였던 것 같거든요. 화요일,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막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좀 부족할 정도로 애초에 좀 생각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회의하다가 나 또 너무 오래 30분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감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순위를 매기고 이것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좀 정리하자 하는 그런 정리의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는 게 저의 좀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것도 아주 큰 변화네요. 왜냐면 집에 있을 때는 홍소영 씨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막 2시간, 3시간 혼자 막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해서 저는 상표권 출원할 것들을 이미 막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름도 다 지어놓고 가게 만약에 이런 가게를 낸다면 크기는 이 정도이고 막 이런 상상들을 막 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러면 홍성현 씨한테 그걸 뭐 5시간, 6시간 동안 혼자 설명하고 있어도 대꾸가 없으면 조금 섭섭하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큰 정리 안 하고 마구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회의를 할 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동안에 뭐 좀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좀 그런 정리하는 습관 들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뭔가를 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할 때 잘 준비해서 좀 잘 정돈된 상태로 만나는 걸 선호했거든요. 네. 그래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쓸 수 있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마다 만나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다른 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이번엔 내가 뭘 얼마나 더 해갈 수 있을까? 해가야 하는데 뭔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여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고 해갔던
왔던 게 저한테는 좀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다들 지난 5개월의 어떤 변화들이 대단합니다. 진심으로. 진정성이 좀 느껴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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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윤영은 조금 섞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이런 녹음 준비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네, 저도 신기합니다. 계속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더 어렸을 때는 정말 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찾아가고 있는 거거나 변화해 가고 있는 거거나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글을 좀 많이 쓴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 데의 어려움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쓴 거를 적어도 당신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은 그렇게 어렵거나 두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뭔가 완벽한 결과물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뽑아내고 그걸 잘 정리하고 깎아서 탁 내놓고 그것으로 인정받는 뭔가 그런 구조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쓴다. 일단 막 뭔가 쏟아낸다. 그냥 상관없이 내 내밀한 기록이든 뭐든 그냥 다 쓰고 막 뱉어내. 그리고 니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계속 같이 갈 거기 때문에. 뭘 찍으시는 거죠? 이 비언어적인 게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막 쏟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인정 욕구에 목매달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뭐랄까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해야 될까? 딱 그냥 오히려 필드에 던져져 보니까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감각이 더 세게 왔다. 두 번째는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가식적이라는 말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많았어요. 아니 나는 누구야? 아니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혹은 이 순간을 해결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어떤 가식적인 인간이라는 평가로 돌아올 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사실은 그게 교만이었던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고 이 상황을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되도 않는 어떤 페르소나를 쓰고 언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걸 그냥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그때 뭘 가식적이라고 했겠다. 사람들이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변화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가요? 너무 또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섞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전 좀 덜 불안해요. 제가 원래 불안과 겁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요. 너한테 내가 불안을 다 넘겨줬나요 혹시? 사실은 저는 그거는 조금 동의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큰일이네. 그러니까 저는 좀 대책이 없는 편이잖아요. 원래는 그냥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가는데 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랑 세 명이야. 이 세 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금 아니란가? 될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이걸 몰라주는 거지? 이러다 지금 제가 불안이 많아진 거죠. 조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 조급을 좀 나눠받느라 그러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농도가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되게 여유로운데 나 지금 되게 평소의 삶보다 되게 여유롭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뭔가 글을 쓰고 공유하고 약간 그런 것도 섞이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나와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수많은 창작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혹은 이 작품을 완성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거죠. 표면으로 드러난 것을 그냥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이 감독이나 이 창작진이 왜 이걸 만들려고 했을지에 대한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이 보고 소화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뭘 했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는 대표 수민 씨의 불안을 덜 수 없습니다. 목적에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무조건 불안을 덜어내고 끝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5개월 동안 공연을 했나요? 질문에 이미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답이 있습니다. 모두 제 계획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공연했죠. 했죠? 어떤 공연을 했나요? 저희요? 밴드 공연 밴드 공연을 했습니다. 1212라는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고요. 밴드 공연도 저희 공연으로 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1212 밴드의 공연은 새알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질문인지 생각을 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아니 근데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바빴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최대한 수민 씨의 불안을 내 입장으로 끌고 와 보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한 게 없는 것 같다는 감각이 수민이를 가장 힘들게 혹은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개월 동안 꽤 바빴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질문을 그렇게 던진 건데 아주 역시 적확하게 받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바쁘긴 했죠 진짜. 그러니까 우린 뭐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졌든 바쁘게 지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 질문이 뭐였죠? 112의 공연을 새알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112의 공연이죠. 112의 공연이죠. 근데 새알의 멤버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것은 112의 공연이었습니다. 112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건 석영 씨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212는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샤나 씨가 드럼 치고 윤영 씨가 건반 치고 수민 씨가 이제 기획 및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밴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양 씨 기타리스트와 네. 장 씨 베이시스트가 함께 하고 있는 네. 밴드입니다. 이 밴드를 어떻게 언제 시작하게 된 거죠? 밴드 시작한 거는 처음 시작한 게 2년 됐으려나요? 제가? 2년. 네. 그때 제가 양 씨를 섭외하고 베이시스트를 소개받고 드러머를 소개받았는데 드러머 한 분이 드러머가 지금 2번 바뀐 거예요. 나가시고 다른 분 들어오시다가 또 나가시고 하다가 사나 씨한테 하자고 드럼을 쳐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근데 그쵸. 그거를 한 1년 전부터 물어봤었는데 그렇죠. 안 된다고 하다가 왜 안 된다 그랬죠? 너무 바빠서 그렇죠. 자기 삶이 너무 연기해야 된다. 돌려 말하면 그거죠. 연기해야 된다는데 해주겠다고 승낙을 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진짜 눈물을 흘렸어. 리터럴리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윤영 씨도 섭외를 하고 그래서 지금의 1212가 생기게 된 거죠. 맞습니다. 원래 밴드 음악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 음악을 만들고 싶고. 네. 그 음악은 만들어져 있었던 만들어져 거기도 있었던 한가요? 곡도 있고요. 이렇게 멤버 구성을 갖춘 다음에 만든 곡도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전부 저의 개인적인 과거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가사들이. 지금 음악들이. 네. 그래서 관객들이랑 우리 멤버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우리가 공연도 2번 하고 안정적인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하는 곡을 이제 새로 만들어 보자
하는 이제 좀 페이즈 2가 시작됐어요. 이야, 제일이. 새로운 스텝을 네. 새로운 그 발디듬을 했네요. 네. 윤영 씨는 처음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수미지 아. 아세요? 윤영이는 네. 그때 그냥 한 번에 네. 승낙을 한 건가요? 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윤영도 그 좋아? 그럼 라고 하면서 덧붙인 얘기들이 있었어요. 음.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밴드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한 욕구는 네. 있으셨던 거네요, 본인도. 사실 저는 밴드 음악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음. 밴드라는 것도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모여 있으면 그게 밴드인 건가? 밴드라고 하는 건가? 뭐 그래 그럼 나는 뭘 하면 내가 여기에 구성원으로 함께 한다를 제가 살면서 상상해 본 적도 없거든요. 다만 그냥 악기를 하나 계속해서 내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언제부턴가 했는데 이런 제안을 받아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얘기를 좀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그런 게 있었어요. 서경이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뭐 피아노 건반 칠 수 있으면 뭐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피아노를 쳐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막 뭐 쇼팽이니 막 소나티네니 소나타니 막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물론 그런 것도 좀 했지만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조금 하고 그 뒤로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취미 생활처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그때 제안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게 근데 취미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서경이가. 그랬나 봐요. 저는 그게 물론 약간 스쳐가는 말처럼 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 번도 이거를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치만 내가 이걸 정말 잘 하지는 못하니까 아직 뭔가 해가 되지 않게 폐가 되지 않게 같이 잘 할 수 있게 내가 계속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제안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처음 만나고 친해지면서 제가 드럼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서경이. 그때부터 주구장창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시도 때도 만나면 선아야 드럼 치자. 하나야 드럼 칠래? 하나야 같이 저는 그래서 장난 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도 이게 어떤 본격적인 밴드를 꾸려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무슨 고등학교 동아리처럼 그렇게 그냥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저는 너무너무 여유가 없었어서 그게 제 삶에 들어올 정말 이만큼의 공간도 남겨두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거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폐가 될 것 같다. 뭔가 공연을 하길 원하는 것 같고 노래도 계속 쓰는 것 같고 그것에 내가 함께 해서 내가 거기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런 이유로 계속 거절을 하다가 언제 해화에서 그 시점이 언제였죠? 공연 보고 나서? 기억났어. 뭐야? 그때 다른 친구들끼리 모여 있었고 네, 맞아요. 저를 뒤늦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맞아. 나올 수 있냐고. 맞아. 근데 돌고지 살았을 때니까 해화가 사실 그렇게 가깝진 않고? 않잖아요. 가기가 쉽진 않은데 그날따라 그냥 뭔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가면 100% 밤새 놀게 될 텐데 이걸 나가? 마라? 하다가 그래? 하고 나가게 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마음이 열린 상태였을 수 있다. 그래서 가서 만났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기도 전이었어.
거의 그냥 만나자마자였어. 만나자마자. 그냥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라고 한 거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더니 진짜? 진짜?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사나 씨랑 윤영 씨랑의 밴드에 있어서 역할이 악기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잘 섞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계면 활성제 같은 역할을. 계면활성제 안 좋은 거. 아니 근데 그 사나는 그 연기를 하거나 몸을 풀거나 뭐 이야기를 할 때 그 어쩔 수 없이 정확한 리듬 안에서 살거든요. 그렇죠. 몸이나 막 말의 리듬감이 고유한 리듬이 있죠. 예, 그래서 이상한 씨는 또 드럼을 고등학교 때 쳤다고 하니 잘 치겠다 하는 그게 있었어요. 맞아. 어떻게 그리고- 치는지 보지도 못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윤영은 할 전 조금 속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윤영 언니는 뭘 하면 되게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잘하죠. 그러니까 뭐든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이든. 그러니까 언니가 초등학교 때 치고 안 쳤다 이런 게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겸손. 아니 초등학교 때 엄청 이미 막 콩쿨 마스터했다. 가버렸던 때. 거죠. 그거. 금상을 콩쿨 나와서 뭐 금상 따고 이런 거야. 그리고 그거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했다는 좀 늦게 들었던 건데 그냥 언니 피아노 쳐라고 물어봤을 때 피아노? 치지? 이렇게 말하는 게 고수의 향기가. 전혀 느낌이 나는 전혀 그래서 제가 얘기해봐. 속았네. 야, 처음 합주하기로 한 날 제가 얼마나 이걸 틀렸는지 얼굴이 계속 빨개지고 숨을 못 쉬겠어가지고 아주 힘이 들었죠. 저한테 그렇게 건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뭐 그때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윤영 씨에게 궁금한 걸 질문해 보기 위해서 꺼낸 건데 뭐죠? 허걱. 허거덩. 7월 6일 토요일 지난주였죠. 퍼포머로서 무대에 서셨어요. 그때의 감각과 네. 드라마터그로서 공연에 참여하는 감각. 그건 사실 퍼포머로서 관객을 만날 일은 없잖아요. 없죠. 그 두 가지 감각이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드라마터그로 공연에 참여할 때는 무대에 올라서서 관객과 만날 일이 없죠. 난 보여지지 않는 사람인데 밴드 공연을 할 때 나는 너무 전면에 드러나는 나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과 행동이 심지어 내가 치는 음까지 너무 그렇지. 다 드러나는 보여지는 사람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거 말고도 많죠. 어떻게 감각해요? 그 순간이? 그 순간들이 저한테는 좀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약간 사람들이 막 날 봐주는 게 너무 좋고 뭔가 평소보다 더 이렇게 약간 예쁘게 웃는 그런 느낌도 있고. 밴드 공연할 때는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혹은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니까 일단 누군가를 걱정하는 걸 좀 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감각이라는 그쵸. 거네요. 내가 그거 실수해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해도 내가 잘하는 거고 약간 내가-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이건 좀 자만인 것 같고 다시 잘 정리해 보면 저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감각인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무대 위에서 하는 행위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감각. 그게 사실은 연극을 배우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배우로서 무대에 서고 어쨌든 밴드에서도 퍼포머로서 네. 무대에 서면서 공연이 시작된 순간 이것은 끊어질 일은 없고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사실 그래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즐겁기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순간 즐기셨나요? 즐기려는 것을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즐기려고 노력했다. 즐기는 것을 노력했는데 그게 감각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했고 무대 위에 올라갔고 근데 그날 만나게 되는 관객들이 어떨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했지만 어떤 관객이 있을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연습했던 걸 하면 되지 더하기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처해야 되는 것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떤 불안함과 긴장감을 갖고 있지만 또 감각으로 따진다면 불안감과 긴장감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함까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노력했던 건 즐기는 것까지. 제가 만약에 좀 더 능숙하게 이것들을 기계들을 다루고 한다면 좀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뭔가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덜 했는데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셨군요. 개인 연습을. 해야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잘 하셨고. 그 순간 기억나세요? 공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우리 양 기타리스트께서도 배우시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수민 씨? 네, 그렇죠. 끝나고였나요? 아, 끝나고였구나. 못 들으셨죠, 서영 씨는? 뭐라고 하셨죠? 공연을 할 때랑 이 밴드 공연을 할 때랑 밴드 공연이 더 긴장된다.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로 무대에 서는 것보다 기타리스트로 무대에 설 때 훨씬 더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완전히 반대인데 나는 배우로 설 때 엄청 긴장되고 떨리는데 드럼을 칠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떨리는데 올라간 이후에 정말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양 기타리스트와 저의 감각을 그렇게 차이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일단 저는 제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연기가 내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나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나 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드럼은 혹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도록 만들 테지만 그러더라도 그냥 인정되고 납득되는 왜냐하면 쟤는 원래 드럼을 전공했거나 이걸 아주 대단한 업으로 삼고 있진 않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물리적으로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면에 나가서 대사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는 관객의 시선이 아주 잘 인식되거든요. 제사의 벽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극장이면 물론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대극장에 서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너무너무 잘 보여. 관객이 뭘 하고 있는지가 주변시로 내가 관객을 향해서 시선을 던지지 않더라도 저들이 지금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가 혹은 즐기고 있나?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나? 하는 그 관객의 반응들이 다 느껴지는데 드럼을 칠 때는 뒤에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드럼 세트에 한번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은 관객들이 잘 못 봐. 실제로 못 봐. 그리고 내 앞에 든든한 기타리스트 2명과 보컬과 베이시스트가 서 있고 이쪽엔 윤영이 또
이쪽 사람들이 마크 해주고 있으니까 아, 마크. 너무 자유로운 거야. 되게 포근한 너무 편안해. 아늑하고. 내 앞에 이 사람들이 그 관객의 반응을 대신 감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너무 편안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 거리를 두고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보듯이 우리 밴드 멤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하고 혹은 관객들이 지금 어떻게 즐기고 있나가 하나하나가 되게 편안하게 들어와요 눈에. 맥주를 마시네? 진짜 즐거운가 보다 하는 게 오히려 거리를 두고 봐지는데 연습한 건 있으니까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양 기타리스트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음을 하나 틀리면 무조건 그것은 티가 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틀렸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면 자기는 뒤에 연주도 무너지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연주에 나보다 조금 더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물리적으로 전면에 있으니까 그 관객을 더 느끼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리듬 악기고 형은 그걸 뭐라 그러지? 음계가 있는 악기를 다뤄서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난 틀려도 잘 모르거든. 혹은 얼버무 막 드럼스틱을 놓치는 게 아니면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되거든. 근데 이건 틀리면 사람들이 음계를 틀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 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죠. 이상한데 하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감각의 차이가 있다. 저는 둘 다 퍼포머로서 무대에 서지만 얘기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위치가 주는 차이도 있는 것 같네요.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앞에 바로 앞에 너무 내가 본인을 인지하는지 못하는지를 관객이 알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쳐다보면 날 보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상대방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걸 너도 알지라는 감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야, 그거 완전 배우의 감각인데. 그러면 쳐다보고 반응을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돌처럼. 이번에 또 반응을 하셔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제가 만약에 연주를 막 정말 휘황찬란하게 잘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연주로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보고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은 느낌도 있고 복합적인 것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 양기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오퍼의 감각? 오퍼레이터의 감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극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극을 좀 중심적으로 흐르게 하고 있는 배우인데 뭔가 이제 내가 수습해야 될 게 있으면 뭐 애드립을 하거나 그 상황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뭐 떨어진 게 있으면 줍거나 하면 수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 밴드 공연에서는 이미 이 이사나의 박자로 리듬으로 곡은 다 가고 있고 거기서 뭔가 끊어지면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감각이라는 거구나. 네 그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차이로도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복구가 안 되죠. 복구가 실수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틀은 이미 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하다가 어. 수민 씨 말씀처럼 떨어뜨리면 그걸 다시 죽으면 뭐 떨어졌네 하고 다시 죽을 수가 있는데. 떨어진 실수도 더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복구를 해도 여기는 실수한 거는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음악에서는. 그러네요. 또 음악은 또 그런 측면이 있네요. 연주라는 거는. 이미 지나가고 음악이 좀 더 흘러간다는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갖는 힘보다 음악은 어떤 음악의 처음과 끝이 있고 흐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가
틀어지면 그 뒤가 그래서 무너지는 감각이 그런 게 아닐까. 흘러가는 중에 무너지는 감각이고 연극은 사실 누군가 실수를 하고 정말 뭐 한 블랙아웃이 와서 대사가 다 어. 지워진 상황이면 2분이고 3분이고 멈춰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연극은. 어. 근데 음악은 그게 안 되는. 느낌? 그렇지. 뭐가 대사 하나 지나가면 다음 사람도 상대 대사를 외우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연습하다 보면 그냥 다음 대사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실수가 극복되는 경험이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겁이 좀 더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연극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밖에서 주로 보잖아요. 관객들의 위치에서. 근데 밴드 공연의 관객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앉아있지 않죠. 그게 감각되는 순간 너무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연극 공연을 할 때는 관객들이 거의 다 부동 자세로 정적으로. 네, 앉아있고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읽어내는 게 음악 공연보다 훨씬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음악 공연은 너무너무 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신나면 신나는 네. 대로, 뭐 집중하면 집중하는 대로, 네.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몸의 언어가 확실히 있네요, 관객들에게. 우리는 연극을 만들자 혹은 어떤 창작을 하자라고 모였는데 음악을 했단 말이죠. 지난 공연에서는 음악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연주를 하고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린 이걸 왜 했고 이 음악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왜 할까요? 낭만 있잖아요. 낭만이 있다. 서경은? 음악을 하는 이유요? 음. 음악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도움되나요? 도움이 되는 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창작을 할 때 특히 뭔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환일기 쓰는 것처럼 글을 쓰거나 그거 말하면 안 되나? 우리 교환일기 씁니다. 어쨌든 교환일기 쓸 때는 글을 쓰는 것처럼 1차원적으로 그냥 그대로 말을 쓰면 되는데 음악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뭐 사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만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말이 아니라 음악으로 다른 사람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음악을 하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다른 뭔가를 볼 때도 표면적인 것보다 더 안에 깊이 있는 거를 들여다보면 그 깊이 보게 있는 되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 그렇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윤영은요? 저도 비슷한데 서로 되게 좋은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분야마다 다 속성이 다르고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무얼 하든지 간에 내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A 분야의 활동이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B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A의 무언가가 B에 접목되었을 때 좀 새롭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것이 꼭 A, B가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언제부턴가 왜 연극을 너무 좋아하고 같이 공연을 만드는 걸 즐거워하는데 이게 나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걸 전부 충족시켜주진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로 부족하다. 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을 채워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갈증을 해결해주기도 하는군요. 네. 저는 생각해보면 음악 잘 안 듣는 편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항상 귀에 뭔가를 꽂고 있을 땐 누군가의 말, 이야기, 사건을 듣는 걸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애플뮤직 구독을 끊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드럼을 치고 음악을 함으로써 확실히 좀 더 풍부해지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선율이 그냥 이거 자체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꼭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거나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나의 감각, 그걸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음악함이라는 것이 배우 활동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드럼 치는 게 저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수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고유한 리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친구들이 저한테 장기하랑 비슷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리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럼을 칠 때 갇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스스로. 왜요? 아, 내가 드럼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리듬이 이게 한계다 라는 한계를, 내가 가진 리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순간인 거야, 드럼 치는 순간이. 그러면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게 돼요. 아, 이 음악에서는 이거보단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 다른 리듬을 해보고 싶은데 내 몸에서 도저히 그 리듬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기술적으로라도 다르게 들리는 리듬을 쳐봐. 나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은 리듬이야. 그럼 그거를, 이 노래를 끝까지 완수해내야 되니까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면 새로운 리듬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거 진짜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한테 드럼 치는 행위가 배우 활동에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인물 혹은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혀주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뭔가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막 노래를 듣는다던가 영화를 본다거나 뭐 드라마를 이런 문화 생활, 취미 생활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음악은 나의 취향을 알고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어딘가에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석영이 되게 많은, 제가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했더니 굉장히 많은 음악 리스트를 보내줘서 제가 하나씩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좀 그냥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주변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 좋다 라는 반응들을 할 때 이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감각을 공유하는 거지? 이게 왜 좋다는 거지? 뭘까? 그런 궁금증들이 있고 나도 알고 싶다 그랬었는데 조금씩 뭔가 진짜 좋다라는 게 뭔지 조금씩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먼 미래에는 나도 이 노래 너무 좋다라는 걸 너무 편하게 말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것이 왜 좋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감각을 어쨌든 계속 확인해보는 기회가 그쵸.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것도 좋네요. 어쨌든 우리는 5개월 안에 공연을 하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너무 또 점프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뭘 해냈다에서 어떤 불안이 사라지고 뿌듯함이 온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을 밴드 공연을 하나 해서 우리가 바쁘게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뭐 밴드 공연이라든지 작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삶을 즐기고 있었다는 지점에서 그게 저한테 더 위로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통찰이 남다르네요. 뭔가 이렇게 진행하기 급급해서 자꾸만 납작하게 자 안 불안하시죠? 안 불안하시죠? 했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촌철살인이었습니다. 또 밴드 공연하는 게 되게 저도 재밌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면서 음악에 좀 가까워지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다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 음악에 아직 정점을 못 즐기신 것 같아요. 이 사나 윤영. 그렇죠. 제가 몰랐거든요. 저도 들려주는 거 듣고 네. 좋다는 거 들어보고 이러면서 그냥 밴드 음악 만드는 거 보고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라이브 공연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연극 처음 시작할 때 맞아. 많이 봐라 맞아.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듯이 그리고 저도 있었듯이 저도 어떤 공연 하나 보고 연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공연이셨나요? 그건 나중에 네.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음악에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자의식 과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괴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 게 맞나? 남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뭔가 나를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남의식 과잉 아니에요? 남의식 과잉인가 보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좋다 싫다 이런 것들도 다 남에 좀 맞춰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밴드 공연을 가거나 하면 내가 리듬을 타는 거 그거 다 누가 나 보고 있을 것 같고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번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어떤 진짜 좋은 공연을 만나면 그 자의식과 남의식이 싹 사라지면서 와. 그 순간을 즐기는 순간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거. 그러니까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한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정점, 네. 정수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시는 거군요. 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쵸?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예술의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순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뭐 자라섬을 빨리. 그 전에 뭐 있나요? 그 전에요? 네. 기대하는 공연 같은 거 있나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가야 되겠는데 그거. 저희 다른 거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다음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5개월 동안 뭘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고 긴 시간 동안 다음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근미래입니다. 일단 박수를 칩시다. 우리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공연을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 10월 말에 공연을 하게 될 텐데요. 공연 제목은요? 거대한 마술입니다. 네, 거대한 마술. 익숙하시죠? 이 작품은 우리가 모두 참여했던 우리의 졸업 작품이었던 공연인데요. 그것을 어디서 하죠? 과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10월 말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연습을 시작할 거고요. 이 공연을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해냈던 것 같은데 이걸 밖에서 다시 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경 씨한테 제일 궁금하더라고. 저는요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어요. 어떤 거대한 마술 할 때 거? 그런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면서 대사를 하면서 몸까지 움직여가면서 그게 되게 그런 걸 본 적도 처음이고 근데 그걸 심지어 내가 하고 있고 근데 이번 과천에서 할 때는 수미 씨가 더 많은 걸 요구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아, 서경에게. 네. 그래서 좀 근데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때 다 끝나고 나니까 할 때는 되게 불안하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 보고 배울 것도 없고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되게 즐거웠고 지금도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해보고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 퍼포머입니다. 제가 봤을 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그럼 밴드 공연할 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시는 것과 네. 그 거대한 마술에서 연기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셨던 경험이 어떻게 달랐는지. 어떻게 달랐냐? 일단 밴드 음악은 제가 쓴 거라서 그러니까 그게 컸을 것 같다. 그게 표현하기가 좀 더 수월했고요. 그리고 그 희곡을 제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만 이제 분석을 하고 회의를 하고 연습을 받지 대사를 치고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배우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연출님이랑 상담도 많이 하고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읽어내는 것에 대한 그쵸.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그 한 거예요. 글을 읽어내는 게 추가가 됐으니까 어. 그 점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서경에게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일인 거네요. 똑같이 기타를 치고 뭐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 네.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감각.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런 또 아하. 안 되죠. 네. 그런 인식이 있었구나. 네. 그런 주문도 있었고. 그렇죠. 주문. 그랬구나. 연출님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좋아요. 저는 겁이 납니다. 왜요? 왜냐하면 겁쟁이. 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소리내서 저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왜냐면 쇼케이스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응.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어디에 해보셨어요? 어디? 마지막 뒤에 곡 때? 독백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정말 그 한 6개월, 7개월 전에 젊음의 패기였던 건가? 아니면 뭘까? 막 그런 겁이 나는데 물론 당연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배우들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하고 1막부터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당연히 되겠지만 그냥 그 거대했던 대장정을 다시 그 역할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겁이 저는 납니다. 덜컥 납니다. 제3의 눈 없이 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으면 그러겠다. 그런 도끼 없이 안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만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꽤 오랫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가면서 했잖아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그 산막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보러 오세요. 10월 22일 셋업을 시작하죠. 셋업을 보러. 저는 일단 너무 반가웠어요.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좋았고 그리고 한 공연을 다시 하게 되는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매번 공연을 하면 아쉬움이 남잖아요. 또 봐준 분들, 관객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즐겁겠다라는 설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레셨고 저는 겁이 났고 사경 씨는 즐거우셨고 기대가 됐고 네. 수민 씨는요? 의외로 편안합니다. 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뭐 조금 성장했다,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전에는 그것을 하나 잘 해내서 증명하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되게 많은 공연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연을 하면서도
워라밸이라는 걸 진짜 거의 챙기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 막 새벽 늦게까지 막 계속 연극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원 사업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연습 일정도 짜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저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은 무조건 자야겠어. 그리고 나를 챙기는 게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게 가능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장하셨군요. 그래서 이전처럼 막 사실 우리가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속에 뭔가 들끓는 새벽까지 새벽 연습 해야지 이거 무조건 해낼 수 있지 더 해보자 이거 나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불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열망? 열망?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뭔가 이 어떤 시간을 잘 유용하게 쓰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뭔가 여유가 생긴 거죠. 좋은데요? 좋네요. 기대가 됩니다. 달라진 연출님의 태도랄까? 여유 있는 태도? 오, 저 너무 재밌죠.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와 또 전혀 다른 느낌의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같은 작품을 하지만. 그렇죠. 공간도 다르고 뭐 달라진 게 많고 우리도 그쵸. 그동안 또 달라졌을 테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하다 보니까 관객이나 어떤 의미 전달을 좀 축소해서 좀 더 우리의 목적에 맞게 했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대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렇죠. 일반 관객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유효하게 가 닿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효하게 갈 수 있는 이유들을 좀 많이 찾고 연습하고 드라마토그님이 할 해야겠죠. 일이 많으시겠네요. 그쵸. 사실 할 일 엄청 그렇네. 엄청 지금 많아서. 바쁜데. 엄청 많아서 걱정이 많은데요. 이걸 다시 공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만큼은 그냥 기뻤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또 함께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중간 점검을 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쁘게 잘 살았고 앞으로도 바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공연을 해야만 하니까. 그쵸. 네. 그리고 또 새알로서 맞을 2025년도 기대가 되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좀 횡설수설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컨디션이 좀 저도 그렇고 수민 씨도 그렇고 안 좋아서 뭔가 이렇게 말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도 들고 뭐 새알심 뭐 밴드 공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더 풍부한 우리의 일상 더 즐기면서 사는 삶을 위해서 5개월을 건강하게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니 다음은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네. 댓글을 소개하고 싶은 댓글이 있을까요? 윤영 씨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유튜브에 달린 댓글이었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스치고 지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용기와 실행력, 모든 사소한 순간에 대한 풍부하고 흥미진진한 감흥력, 긍정적인 에너지와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동료애. 처음엔 뭐 이런 걸로 수다를 떠나 싶다가 뭔가에 홀린 듯이 흐뭇한 마음으로 빠져들었는데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군요. 하하. 멤버들이 야외 활동에 기분이 좋아진 과학적 근거... 비타민 D의 합성 때문일 거예요. 피부가 햇빛을 받아 합성되는 비타민 D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 수축 이완과 체액의 산성화를 막고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해서 우울증을 막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웃음.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 이사나 씨가 이게 우리 댓글이 너무 적게 달려서 자작극. 자신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이 거의 뭐 이렇게 댓글만 읽으면 의사죠 의사.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댓글을 보고 제가 전화를 걸었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 같은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댓글을 읽자마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지? 그럼 나지. 아이고 그랬더니 아니 다음 화에 소재로 쓸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 무슨 연출님이신 줄 알았어요. 기획까지 하시고 아무튼 항상 잘 들어주고 계신다고 해서 운전을 오래 하시기 때문에 운전할 때 아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예, 뭐 저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애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긴 이야기를 실행력, 감흥력, 긍정적인 에너지와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동료의 이런 단어들로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너무 마음에 이게 들었어요. 이 칭찬. 올해 들은 칭찬 중에 제일 좋은 칭찬인 것 같아요. 오 대박 사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창작집단 세아를 태그하고 남겨주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했던 반야구 대회 날이 떠오른다. 매번 혼자 어딘가로 이동할 때 듣곤 하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옆에서 제잘제잘 수다를 떠는 걸 엿든 기분이 들어서 좋다. 그리고 내 얘기 많이 나와서 더 좋다. 댓글을 어디에 다는지 몰라서 올려보는 스토리. 세알 알려주세요. 댓글은 어디에 달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공교롭게도 양씨십니다. 네. 저희가 지난 4화에서 얘들아 싸우지 말고 끝까지 웃으면서 잘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 관찰하는 시점으로 항상 사람들을 보고 장점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 지금 기분 좋아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옆에서 제잘제잘 수다를 떠는 걸 엿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네요. 양씨 그 댓글은 뭐 애플 팟캐스트에 달아주셔도 되고 유튜브에 달아주셔도 되고 카톡보내요 카톡. 그래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물론 인스타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댓글에 단골 손님 단골 진주님께서 또 들었습니다. 라디오 듣는 것 같이 누워서 들으면 좋아요라고 남겨주셨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들으실 때마다. 네. 이번에는 그 직후에 달지 않으시고 거의 우리 녹음 직전에 다셨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요? 항상 이렇게 가장 먼저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던 진주님께서 한참을 댓글을 안 달아주셔가지고 혹시 뭐 무슨 일이 생기셨나? 엄청 바쁘신가? 내지는 이거를 듣는 방법을 어떻게 모르시나? 아니면 뭐 댓글을 남겼는데 뭐가 인터넷 때문에 뭐가 오류가 생겼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올리면서 거의 동시에였나? 그랬더니 그 링크로 들어가서 들으셨던 거예요.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댓글을 달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게 좀 다시 듣고 싶다 하셔서 그때 아마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 또 들었습니다가 네, 3화에 이어서 또 들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4화를 두 번 들으셨다는 말씀이구나. 4화를 두 번 들으셨고 네,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낮에 이렇게 듣는 것보다 꼭 새벽에 그냥 조용히 듣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새벽 맞춤형 팟캐스트. 진주님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트루8315님의 유행가 재창 크크크크크입니다. 이거 제가 유행가를 그때 아주
반려구의 날. 네, 반려구의 날 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이렇게 항상 짧고 굵게 위트 있게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우리를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말이지. 근데 보통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거 하면 이걸 알죠. 쓰는 진짜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 안 궁금해하지 않죠. 하는데 그렇죠. 너무 이제 지인분들이 애정어린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니까 그런 게 자꾸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도대체 익명성을 누굴까? 좀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네,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조금 서운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댓글 안 달냐고 했는데 여전히 없네요. 뭐 그럴 하시는 수도 건지. 있죠. 근데 항상 전화를 하면 새알심 이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저는 마밍님의 댓글입니다. 최고예요. 바쁜 와중에 반려구까지 하며 재미나게 사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말로 보여줘서 고마워요. 새알의 멤버들을 멀리에서 항상 응원해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따뜻합니다. 그러게요. 문장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진심 어린 따뜻한 응원이 여기까지 와 닿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서 하나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레몬님께서 야구는 놀이가 아니라 운동이다. 생동감,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미로 반야구에 임하는 것 등등 재미있게 들었어요. 삶을 공유한다는 댓글에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 있다고 답해주시는 표현도 멋지네요. 그리고 진주님 댓글을 듣고 시간이 저장되어 다른 사람의 다른 시간에 존재한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누구시죠? 이름이 재밌네요. 레몬. 레몬님, 누구세요? 그게 중요합니까? 이것도 밝히지 말아보죠. 알겠습니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서 반응을 해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4화를 떠올리면서 또 뿌듯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달린 댓글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소개를 해버렸네요. 네. 5화에는 또 어떤 댓글이 달릴지 궁금해하면서 5화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오늘은 우리 중간 점검을 했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민 씨 불안이 좀 해소가 됐나요? 제 불안에 이렇게 집착하세요. 집착남이라서. 오늘 아주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불안이 해소되는가? 어느 정도의 불안은 좀 즐기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런 불안감을 좀 즐기면서 건강하게 고민하는 창작자로서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민 씨의 불안을 쓴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 동안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가 재밌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즐거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 새알심이었습니다.